3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진할 을중령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 모모의 관직을 진출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양첩소생은 손자대 헌역하고 천첩소생은 종손되어서 허용하여 자 양첩소생 천첩소생 이를 우리 흔히 서어릴 계층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 자 이 서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청요직 진출 언론 3사 등 이러한 청요직 진출을 어, 이제 허용 문제를 놓고서 이제 그러한 건의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서얼은 이제 조선 시대 이제 4대 신분 중에서 양반, 중인, 양인, 천민 중에서 서얼은 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서 계층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이제 청요직 그러니까 이 서울 계층은 이제 그 한품 서영법이라 가지고 관직 진출에 어떤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고위직을 오르기 위해서 이제 청요직 진출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이 청요직을 요구하는 바로 통청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개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 서울 출신들이 정조 때에는 이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법제화되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1851년 철종 때 신해년에 이들의 청요직 진출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직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중인 계층 이 기술직 중인 계층의 그러한 통청 운동은 같이 전개가 되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수차례 통청 운동을 전개했다. 청유지 진출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규장각 건성안에 등용되게 됐다.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신분증이 살펴보도록 하죠.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리우는 것은 바로 백정 계층이 되겠죠. 천인 취급을 받았죠. 그 다음에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 형평사를 1923년 진주에서 설립을 해서 형평운동을 일으킨 거 이것도 역시 백정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아버지 죽어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나라의 베네모 담았는데 3대 이름이 군적에 모두 실렸다. 자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때 이 군역의 폐단, 이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는 애절양이라는 시다. 바로 다산 정약용이 지은 시죠. 자,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이냐? 자, 조선 후기 이제 삼정의 문란이 있죠. 세 가지 세금 행정 문란이 이 농민들을 괴롭혔는데, 자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전정, 군정, 환곡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전정의 문제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양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닉된 토지를 색출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자, 군정의 문란은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이미 영조 때 군역의 폐단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이것은 일반 농민들의 그러한 양인들의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간필론에 해당하지 여전히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이제 군포를 부과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황곡은 이제 사창자라 가지고 지역 주민의 면민의 공동 출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 살펴보죠. 전세를 1열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실시했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전세제도 개혁이 되겠죠. 조선 전기에는 풍흉에 따라서 1열당 20에서 4도로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연분 구등법을 사용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그냥 고정시켰죠. 1당 4에서 6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다. 자, 이것은 바로 과전법의 문제. 조선 초기 국초 시행됐던 관료들의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 토지를 지급을 했는데 전현직을 다 주니까 신진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고 수신전 휴량전에 사실상 수입이 되는 토지도 폐지해버렸습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다는 춘대 추납제도, 이게 의창을 설치한 것은 이건 고려 시대가 되겠고요.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의보를 마련했다. 이것도 역시 고려 시대의 그러한 사회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33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무슨? 이 사건은 노저스에 이끈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했다. 바로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 5년 전에 있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무리한 통상 요구와 이제 상륙을 해서 막그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줬죠. 뭐 민가를 약탈하고 뭐 그러한 문제 때문에 평양 군민들에 의해서 소각이 되었는데 이걸 트집 잡아서 1871년 쳐들어왔는데 여기 나오면 여기 이제 그 숫자기 장수 숫자인데 이 신미행역 때 대표적인 전투 이름이 뭐가 있냐면 광성보 전투가 있습니다. 이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이 이제 전사를 하면서까지 결사항전을 하면서 미군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병인양요, 프랑스와 싸운 병인양요 때의 대표적인 전투 이름은 정적산성과 강화도 정적산성과 김포 쪽에 문수산성이 있는데 각각 양언수와 한성근이 분전을 했다.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요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운요 사건은 바로 강화도 조약 체결의 원인이 되는 일본의 포함 외교가 되겠죠.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병인 천주교 박해. 병인 천주교 박해는 나중에 병인 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있다. 텐진 조약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이 공동으로 둘 다 철병을 하고 유사시에는 공동으로 서로 출병하고 서로 통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에서 청일 양국군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게 이제 병인 양요 때 그러한 피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고을에 흉내낸 것은 일본 총영께서 잘 알고 계시니 어쩌고저쩌고 을료년 기점으로 쌀 수출이 금지되니 바로 방공령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1889년에서 1890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함경도 특히 황해도 이것이 유명한데 이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면서 이 강화도 조약이 이제 조일 수호 조규인데 그 조일 수호 조규에 그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무역 규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이 약 6개월 후에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조항이 이제 문제가 있냐면 양곡의 곡식에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불평등해서 여기 보면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가지고 1883년에 이 무역규칙을 이제 개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식적인 조일통상장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일수요 무규칙을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것을 뭐 개정 조일 통상 장정인데, 뭐 공식적 명칭으로는 조일 통상 장정은 1883년이야. 아무튼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제 그 방공령을 이제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거하여서 이제 1889년 이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이제 방공령을 이제 선포하게 됐는데, 일제는 뭐 통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또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이제 시도하였다. 부산 앞에 이제 저탄 저탄소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 보관 창고죠. 그래서 부산 앞에 저령도 조차를 이제 시도를 했으나 독립협회의 만민공동의 그러한 거부 운동으로 이제 무산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등이 가능한 것이 아간 파천 이후 열강의 이제 이권 침탈, 이제 그 아간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러시아 공산으로 하는 바람에 고종이 이제 군거리 없고 또 어수선한 틈타서 특히 이제 뭐 최혜국 대우 같은 게 또 원인이 되죠. 가장 좋은 혜택을 왜 저 나라만 주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등등등이 열강의 이권 침탈 등에 의해서 이러한 것 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다. 이제 1904년 못 쓰는 땅 우리가 개간하겠다 하면서 우리 토지를 침탈하려다가 보안회의 반대 운동에 결국 처리하게 되었죠.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였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철시 운동 물러나라 이제 주장을 하게 됐죠. 상권 수호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그 배경은 이제 그 조총 수륙 무역 장정에 의해서 외국인 상인들이 이제 도성까지 진출하게 되니까 상권, 서울 상권이 이제 위기에 빠진 시진 상인들이 이러한 운동을 펼치게 됐고요.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뭐 근대적인 화폐 관계를 정립한다는 명목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폐에 대한 그러한 것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은 옳은 것은 조선국은 해를 당한 일본 관원의 유증이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보호해준다. 여기서 이제 일본군은 이제 교관이 되겠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둔다. 또 국서로 일본에게 사과한다. 자, 이것이 바로 배경은 바로 계기가 되는 것은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구식군대들이 폭발한 것이죠. 급여를 받았는데, 밀린 급여를 받았는데 뭐 모래가 섞였다든지, 그래서 당시 이러한 것의 그 원인이 되는 민씨 척족 세력과 또 이제 일본과의 그런 안 좋은 감정,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궁궐까지 진입해서 민비를 죽이러까지 했었죠. 도망가고 민비가 요청한 청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었고 청의 간섭이 시작이 되었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제 그 조로 미력설에 러시아와 조선이 가까워지는, 즉 갑신정변 이후 너무 청의 간섭이 심하니까 조선이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긴장을 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18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 불법 점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쳐옮겼다. 아간 파천이죠. 바로 그 을미 사변, 궁궐에서 자기 부인이 처참하게 죽고 어무라도 신반이 불어나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쳐 옮겼죠.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바로 이건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1차 봉기 때 호남 지역을 장악을 해서 그 요충지인 전주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김옥균 등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는 기회로 정변을 켰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급진계합파들이
빨리 민씨 척적 세력 등을 제거를 해서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었죠. 예. 36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제 의견은 청, 러시아, 일본, 한국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여 서양 스위스에 따라 조선을 영세 중립국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독일 영사 부들러 이렇게 나왔죠. 바로 조선 중립화론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개화파 지식인인 육일준도 중립화론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은 앞서 이제 선지에서 나왔지만 이제 거문도 사건. 자, 거문도 사건이 1885년에 있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1884년 12월 뭐 양력으로 치면 1885년 1월 정도가 되는데 이때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청해 간섭이 너무 심해지자 조선은 좀 더 강대국인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하자 영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자 이러니까 한반도가 이제 각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립화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직후인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지민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나라를 중시키는 것이다. 교육만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교육, 나라를 세운다. 입국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차 가보교육, 2차 가보교육 때인 1895년 선포되면서 많은 이제 관립학교, 정부 주도의 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 뭐 외국어학교, 중학교 등등이 이제 그 해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고요. 자, 방문국은 개항 이후 이제 신문을 발간하는 그러한 기구이죠. 정보기구. 여기서 한성 순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됐고요. 최초의 신부인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관립학교인데 1886년이에요. 교육입구조서 전이죠. 그래서 양반 자제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 등 외국어 교사도 헐버트 길보어 등 초빙을 해서 수준 있게 가르쳤습니다.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 파견이 됐고 뭐 영선사가 청해 등등등 개항 이후 외국 문물을 배울 수 있도록 시찰단을 이제 보낸 것이죠.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개화 정책을 강화도 지역에 총괄하기 위한 기구 1880년 12월에 설치가 되고 그 아래 12사 그리고 별기군과 무의영 장어영의 5군영이 2영으로 축소되는 뭐 그러한 조치 등이 있게 됩니다. 다 이제 개항 이후에 즉 가보개혁 이전의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얼굴만 탁 봐도 조소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소왕 하면 삼균주의가 제일 유명하고 이에 입각해서 이 사람이 한국 독립당, 한독당을 설립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여러 우파 계열의 정당을 모아서 한독당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1941년 11월에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 여기에 삼견주의의 이념이 들어갔습니다. 삼견주의란 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도쿄에서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예, 바로 한인애국당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되겠고 재미한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실역행을 강조했던 안창호가 흥사단을 조직했죠.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 여기서 통은 앞을 통자인데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 열사 이런 것 등을 저술한 사람은 국혼을 강조한 박은식 선생, 배감 일제 패망과 강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한 것은 1944년 바로 몽양 여운영 선생이 되겠습니다.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 이게 바로 그림도 나왔는데 바로 원각사이고 1908년에 여기서 뭐 은세계, 뭐 치악산 등 이러한 그 신소설과 관련된 것을 연극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극장인 거 그리고 그 첫 작품이 은세계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근대 시설인지 살펴보죠. 알렌의 건의로 만들어진 것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바로 광해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개칭이 되고요. 나훈구의 아리랑이 개봉이 되었다. 1926년이죠. 신간의 창립이 되었다. 1927년 2월 고종의 황제 즉위식 대한제국 97년 10월 40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오는 것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을 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이 이미 나왔어요. 을사조약 이후에도 있죠. 법령 제정 중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바로 고위 관리들, 이른바 차관 정치. 관련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한 한일 신 협약이 되겠습니다. 1907년 7월에 체결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때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직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정미의병이 일어나죠. 정민연이니까. 그래서 이 정미의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1908년 1월에 있었던 서울 진공 작전이 추진이 되는데 바로 13대 의군이 다 모이죠. 13도 창의군이 이인영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장 허위 모였는데 단숨에 서울로 진공해 가자 양주에서 직결해서. 근데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이 낙향하고 허위가 이제 맡아서 했다가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의병을 묻는 뭐 주로 문제인 것 같은데 위정척서라든지 이만선동이 영란만이소를 올렸다. 자, 이것은 1881년 바로 조선 책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상소가 되겠죠. 즉 2차 수신사 1880년에 다녀왔던 김홍집이 일본 주재 청외교관 황준원이 쓴 조선의 어떤 외교 방침인데 러시아를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만선동은 왜 어떤 러시아는 가까이 어떤 멀리하고 미국은 왜 가까이냐 반대를 했었죠. 미국과의 수교가 문제가 됐었죠. 자,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조약 직후 을사의병이 되겠죠. 태인에서 임병창 관계 일으켰지만 정작 국왕이 보낸 군대와 싸우지 않겠다고 투항하고 대마도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단식 투쟁. 동일패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1898년에 이제 독립회가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구국 운동과 함께 자유민권 운동을 추진을 했죠. 민영환이 조약 체결에 한거에 순국하였다. 을사조약대죠. 1905년 11월에 이제 체결이 됐는데 이때 시종장 민영환이 한거에서 순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